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버킹엄궁의 의전 시스템에서 한 사람의 이름 아래 적혀있던 모든 권한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정은 그대로였고 사진도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서야 할 자리와 서명해야 할 문서만 조용히 봉인되었다. 아침이 밝자 시종들은 서로의 눈빛만 살폈다. 누구도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찰스는 즉시 서류를 되돌려 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이제 국왕의 말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카밀라는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오래된 명패의 글자를 천천히 쓸었다. 수십 년의 비난과 기다림 끝에 얻은 자리였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폭발이 아니었다. 때로는 문서 한 장의 빈칸,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침묵,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면 충분했다. 그때 찰스 앞으로 봉인된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다. 겉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공개된 적 없는 민저 문서에 관하여. 그리고 그 순간 왕실 안에서 가장 오래 숨겨진 약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 전 궁전의 복도에는 이상할 만큼 많은 발걸음이 오갔다. 평소라면 은쟁반 위에 놓였을 서류들은 보이지 않았고 카밀라의 집무실 문 앞에는 낯선 봉인 표시가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누군가 큰 소리로 명령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때였다. 첫 번째 변화는 일정표에서 시작됐다. 그날 저녁 열릴 국제 리셉션에서 카밀라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맡기로 한 환영 순서와 승인 권한은 통째로 삭제돼 있었다. 행사 담당자는 상부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녀를 어떤 자격으로 소개해야 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 표현도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더 잔인한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진행됐다. 그녀의 사무실 인장은 금고로 옮겨졌고 이미 준비된 초청장들은 인쇄가 중단됐다. 직원들은 카밀라에게 보고하던 업무를 앤 공주와 다른 고위 왕족의 사무실로 돌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해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권력은 늘 말보다 먼저 자리를 옮겼다. 카밀라는 아침 식탁에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다. 찰스는 평소처럼 차를 따르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대신 법무팀이 곧 해결할 것이라고만 반복했다. 카밀라는 그 문장을 믿고 싶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이의 거짓말보다 낯선 이의 진실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잠시 뒤 시종이 검은 가죽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그동안 카밀라의 이름으로 승인된 인사문서, 자선단체 임명장, 왕실 거처 관련 지시문이 들어있었다. 모든 문서의 오른쪽 위에는 붉은 표시가 찍혀 있었다. 재검토. 단 한 단어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어제까지 행사한 모든 영향력이 오늘부터 의심받는다는 뜻이었다. 찰스는 즉시 상자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궁정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국왕의 뜻이 아니라 외부 법률 검토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찰스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수많은 문을 열 수 있었던 왕의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작은 방 안에서조차 힘을 잃었다. 카밀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던 그녀는 벽에 걸린 공식 행사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수십 년의 비난 끝에 마침내 자리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금과 보석으로 기억하지만 실제 권력은 종이와 서명,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때 개인 비서가 급히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기록 보관실 출입 내역이 들어있었다. 몇 달 전 카밀라의 권한과 관련된 원본 파일들이 새벽 시간에 반출됐고 사용된 코드는 왕실 최고위급 인사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카밀라는 페이지 아래 적힌 날짜를 한참 바라봤다. 바로 민저에서 비공개 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이었다.
누군가는 그날부터 이미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공식 석상에 서는 동안 궁전 안에서는 그녀의 자리를 무너뜨릴 증거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찰스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날 내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정말 알고 있었나요? 카밀라의 삶은 처음부터 왕관을 향해 곧게 뻗은 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왕실의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대중에게는 사랑보다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찰스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뒤 그녀의 얼굴은 수년 동안 비난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선택보다 한 왕실의 균열을 그녀에게 덮어씌웠고 그녀는 아무리 오래 침묵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삶이 있었다. 앤드루 파커볼스와의 결혼, 2 자녀, 그리고 왕실과는 다른 평범한 가족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찰스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너무 오랜 세월 영국 사회의 기억 속에 남았다. 카밀라는 결국 찰스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왕실의 과거 전체와 맞서야 했다. 2005년 결혼식 이후에도 그녀의 자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카밀라는 화려한 말보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의무를 택했다. 병원을 찾고 문학 행사를 열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은 그녀를 오랫동안 관련 활동에 매달리게 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달라졌다. 비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단 하나의 스캔들로만 보던 시선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그녀가 가장 오래 붙잡은 피난처였다. 왕실 독서 프로젝트를 키우고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며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 앞으로 밀어냈다. 그것은 영리한 이미지 전략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카밀라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을 타인의 문장 속에서 견뎌온 방식이기도 했다. 대관식 날 수많은 시선 앞에서 왕관이 그녀의 머리 위에 놓였을 때 카밀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승리라고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긴 재판이 끝났다는 선고에 가까웠다. 찰스는 모든 논쟁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카밀라 역시 다시는 자신의 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확신이 훗날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왕비라는 지위는 그녀에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모욕과 기다림이 끝났다는 증명, 더 이상 문 밖의 여인이 아니라는 확인이었다. 왕관은 그녀의 승리라기보다 생존의 영수증에 가까웠다. 사람은 가장 어렵게 얻은 것을 가장 의심하지 못한다.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견뎌온 모든 세월까지 거짓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냈다. 윈저의 비공개 서명식 직전 찰스의 수석 고문이 직접 건넨 것이었다. 필요한 승인 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안심하고 서명해도 된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수없이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처음 보는 이상함을 발견했다. 공식 문서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등록번호가 없었다. 그 순간 카밀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왕비가 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은 수십 년이었지만 그 지위를 흔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숫자 하나를 지우는 몇 초뿐이었다. 찰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왕관을 쓴 뒤가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였다. 암 진단이 공개된 후 그는 일정 일부를 멈추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국왕이라는 지위는 나라의 시간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몸 안에서 흐르는 시간까지 명령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고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붉은 국정문서는 매일 그의 책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치료 중에도 국가 업무를 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가까운 이들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서류를 읽는 시간이 길어졌고 늦은 밤이면 카밀라의 향후 역할을 묻는 질문이 반복됐다. 찰스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자신이 약해진 뒤 그녀가 다시 왕실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일이었다.
카밀라는 이미 왕비였지만 찰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에도 그녀가 인사와 후원 사업, 왕실 거처와 가족 기록에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권력 가까이에서 사랑은 가장 위험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보호라는 이름이 절차를 뛰어넘는 순간 애정은 특권으로 변한다. 그때 한 고위 고문이 비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공개적인 법 개정도, 의회의 논쟁도 필요 없는 내부 선언이었다. 윈저에서 서명만 마치면 카밀라의 역할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문구는 조심스럽게 포장됐다. 왕비의 독립 권한이 아니라 국왕을 보좌하기 위한 연속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초안에는 의전적 지위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식 당일 마지막 장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카밀라가 일부 인사결정과 후원기관, 왕실 소장품과 공식 거처에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률 고문 한 명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석 참모들은 지금 논쟁을 시작하면 찰스의 건강보다 왕실 내분이 더 크게 보도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찰스는 자신이 규칙을 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이 자신을 배신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완성하려 했다. 오랫동안 상처받은 아내가 다시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서명식 1시간 전, 찰스는 수정된 마지막 장을 받았다. 그는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승인 번호가 비어 있었고 정식 확인란에도 아무 표시가 없었다. 고문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 사용이 계속되면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법률 고문의 메모는 그날 저녁 회의 자료에서 조용히 빠졌다. 찰스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에게 모든 승인이 끝났다고 말했고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는 아내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었다. 며칠 뒤 원본 문서가 기록 보관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찰스는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알고 있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그가 침묵한 순간부터 그 사람 역시 국왕이 진실보다 약속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은 오래전부터 왕실의 가장 위험한 적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믿었다. 군중의 야유도, 언론의 공격도, 공화주의자들의 비판도 아니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궁전 안에서 모두가 잘못을 알고도 국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노숙 문제를 다루는 홈머즈 프로젝트와 환경 문제를 위한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왕실이 단순히 상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려면 왕실부터 결과와 절차를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카밀라의 이름으로 내려온 2개의 상반된 지시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지 않았다. 한 문서에는 찰스의 승인만 있었고 다른 문서에는 민저 선언을 근거로 한 카밀라의 별도 권한이 적혀 있었다. 같은 기관에 서로 다른 명령이 내려가고 있었다. 윌리엄은 즉시 비공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왕의 수석 고문은 그 요구를 막았다. 지금 이 문제를 열면 세상은 다시 다이애나와 카밀라를 비교할 것이고 병든 국왕은 또 한 번 아내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말은 윌리엄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어머니의 기억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그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들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카밀라를 의심하면 복수라고 말할 것이고 침묵하면 왕자를 위해 진실을 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는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윌리엄에게 왕위 계승은 특권보다 빚에 가까웠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된다면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실수까지 함께 물려받아야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언젠가 같은 침묵을 강요하게 될까 두려웠다. 왕관은 머리 위에 놓이지만 그 무게는 다음 세대의 어깨까지 누른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윌리엄은 세 번째 길을 택했다. 공개적인 폭로도 아버지와의 정면 충돌도 피한 채 모든 반대 의견을 문서로 남겼다. 그는 단 한 문장을 반복했다. 문제는 카밀라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권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은 기록 보관실의 출입 내역을 확보했다. 원본 파일은 윈저 서명식 다음날 새벽에 반출됐고 복사본은 다른 번호로 재등록돼 있었다. 사용된 코드는 최고위급 참모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윌리엄의 코드도 앤의 코드도 아니었다. 그는 곧장 찰스를 찾아가지 않았다. 먼저 앤에게 자료를 보냈다. 앤은 짧게 답했다. 누군가는 문서를 숨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날 밤 윌리엄은 아버지의 집무실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문 하나만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침묵은 거짓말과 다르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기록보관소에서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다. 원본을 꺼낸 사람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승인 요청란에는 단 한 명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찰스의 가장 가까운 헌법 고문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명 아래 적힌 날짜였다. 찰스가 모든 승인이 끝났다고 카밀라에게 약속한 바로 그날이었다. 윈저성의 응접실 문이 닫히자 가족이라는 이름은 잠시 힘을 잃었다. 방 안에는 찰스와 카밀라, 윌리엄과 앤만 남았다. 비서도, 변호사도, 기록 담당자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서로 다른 두 장의 윈저 선언과 출입기록, 비어있는 승인란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모였지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찰스는 윌리엄을 향해 자료를 외부 검토팀에 넘겼느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다. 윌리엄은 자신이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식 면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라고 말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뿐이라고 했다. 찰스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아버지가 가장 모욕당한 순간 아들이 왕관 뒤로 숨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왕관 뒤에 숨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절차보다 충성을 요구한 이들이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진실은 의도가 선해도 상처를 피하지 못한다. 카밀라는 앤에게 몸을 돌렸다. 왜 더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앤은 윈저 서명식에서 문제 조항을 직접 지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밀라는 남편을 믿었다. 그 말에 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신뢰는 왜 서명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서명을 합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카밀라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모욕감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을 탐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약속받은 자리가 마침내 안전해졌다고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는 안전한 자리라면 왜 아무도 확인을 두려워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절차는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의 욕망까지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그때 윌리엄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초안에는 의전과 지원 역할만 적혀 있었다. 카밀라가 실제로 서명한 두 번째 문서에는 인사와 거처, 후원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추가돼 있었다. 전자기록은 그 조항이 만찬 시작 52분 전에 삽입됐음을 보여줬다. 카밀라는 찰스를 바라봤다. 당신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찰스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평생 남을 진실은 때로 몇 초 안에 결정된다. 그녀의 눈빛이 윌리엄과 앤에게서 천천히 남편에게로 옮겨왔다. 찰스는 자신이 모든 세부 내용은 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고문들이 승인 절차는 곧 끝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카밀라를 다시 불안 속에 두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보호하려 했다는 그의 말은 그 순간 가장 잔인한 변명처럼 들렸다. 앤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찰스의 헌법 고문이 직원들에게 보낸 지시였다. 승인 여부를 묻지 말고 모든 문서와 행사에서 새로운 권한을 반복해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다. 반복이 의심을 잠재우고
시간이 합법성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문장까지 남아 있었다. 카밀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제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권한을 잃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얻었다고 믿었던 모든 인정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연극이었을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앤이 승인 등록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윈저 선언의 제목도 날짜도 작성자의 이름도 모두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 확인란만 비어 있었다. 그 빈칸 하나가 네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해온 말을 거짓말로 바꾸고 있었다. 승인 등록부의 빈칸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완성되지 않은 권한을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독립검토위원회는 윈집검토위원회는 윈저 선언의 효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론을 공전에 전달했다. 카밀라의 왕비 지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언을 근거로 행사해온 인사권과 후원기관, 왕실 거처에 대한 영향력은 처음부터 법적 힘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궁전은 순식간에 움직였다. 카밀라의 이름으로 승인된 임명장은 봉인됐고 그녀의 사무실에서 발송되던 지시문은 모두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날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명령들이 하루아침에 질문이 되었다. 권력은 사라질 때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서류가 돌아오고 전화가 끊기고 사람들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 순간 조용히 죽는다. 결정적인 증언은 전직 기록 책임자가 남긴 비망록에서 나왔다. 그는 윈저 서명식 직후 다른 문서의 확인 표시가 선언문에 복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본 등록부에는 최종 승인도 적법한 번호도 없었다. 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수석 고문은 사용을 멈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같은 표현을 초청장과 일정표, 인사문서에 계속 반복하면 결국 누구도 그 권한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찰스의 헌법 고문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그는 국왕이 카밀라의 지위를 둘러싼 또 다른 공개 논쟁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왕과 왕비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성심이 진실을 밀어내는 순간 보호는 공모가 된다. 누구도 국왕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궁전은 왕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실수를 숨겨주는 곳이었다. 카밀라는 윌리엄을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다. 클래런스 하우스의 작은 서재에는 변호사도 비서도 없었다. 그녀는 왕비라는 호칭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원했나요? 윌리엄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시 상처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위조된 권한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자신 역시 거짓말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실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의 감정보다 먼저 사실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밀라는 가방에서 낡은 쪽지 한 장을 꺼냈다. 모든 승인이 끝났으니 안심하고 사명하라는 고문의 친필 보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을 훔치려 한 여인으로 기억되는 것만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왕관을 잃는 것보다 거짓을 알고도 손을 뻗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녀는 항소를 포기하고 쪽지를 공개하며 윈저 선언에서 나온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대신 윌리엄에게 단 하나만 요청했다. 궁전이 이 사건을 그녀의 탐욕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찰스는 반박 성명과 항소 문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카밀라는 방으로 들어가 친필 보증서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계속 싸우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보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한 왕이 규칙보다 자신을 높이려 했다는 것만 기억할 겁니다. 찰스는 펜을 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법정의 몫이 아니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버릴 것인지, 진실을 인정하고 사랑의 모양을 바꿀 것인지, 그 결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버킹엄궁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윈자 선언은 즉시 무효가 되었고
그 문서를 근거로 내려진 모든 결정은 다시 검토될 예정이었다. 카밀라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궁전은 그녀가 고위 고문의 보증을 믿고 서명했으며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녀가 권력을 빼앗긴 여인이 아니라 권력을 이미 얻었다고 속은 여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삼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선단체들은 임명장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고 일부 인사결정은 취소됐다. 카밀라의 사무실에서는 인장이 회수됐고 직원들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업무를 나눴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세운 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붙잡지 않았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자리는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찰스는 결국 항소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수석 고문의 사임을 받아들였고 왕실 내부 명령과 공적 권한을 분리하는 독립 검토를 명령했다. 윌리엄과 앤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절차를 감독하게 됐다. 이것은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다. 한 가족이 너무 늦게 진실을 인정한 대가였고 한 제도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오만을 잘라내는 순간이었다. 모든 회의가 끝난 뒤 찰스와 카밀라는 작은 집무실에 단둘이 남았다. 찰스는 병을 겪은 뒤 시간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약해지거나 사라진 뒤 카밀라가 다시 문 밖으로 밀려날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처럼 밀어붙였다. 카밀라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짓말 위에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진실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고. 찰스는 고개를 숙였다. 왕으로서 수많은 연설을 해온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변명할 문장을 찾지 못했다. 카밀라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들어 올렸다. 한때 그것은 수십 년의 모욕이 끝났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누군가의 인정에 자신의 존엄을 맡기면 그 인정이 사라지는 날 자신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녀는 명패를 윈저 선언과 함께 기록 보관 상자 안에 넣었다. 잠시 후 윌리엄과 앤이 들어왔다. 찰스는 아내를 사랑한 일을 사과하지 않았고 윌리엄도 규칙을 지킨 일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다시는 가족에게 충성과 정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앤은 카밀라에게 패배를 받아들인 선택이 어떤 항소보다 그녀의 품위를 지켰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앤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를 덧붙였다. 절차가 사람을 지키려면 진실을 말하는 방식에도 자비가 필요하다고. 앤은 처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카밀라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침묵은 수십 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차가운 거리를 조금씩 녹였다. 왕관은 머리에 쓰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무게를 감당할 자력이 생긴다. 카밀라는 권한을 잃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권리는 되찾았다. 그리고 왕실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웠다. 왕관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순간 왕관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은 패배한 뒤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 공정